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있어 수출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영토와 인구 대비 선진국의 위치에 서게 해준 것도 수출이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세계적 불황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출이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비중을 놓고 보면 자동차, 기계, 조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그 줄을 이루고 있고,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으로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전기차, 디스플레이 및 최근의 배터리와 같은 품목들도 대한민국은 최첨단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이 역시나 최고의 수출 산업인데요. 그 다음으로 주목할 수출 산업 분야는 최근 일본의 콘텐츠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가 경악한 바 있는 통칭 한류 수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반기 지적재산권 무역 수지에서 무려 3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산업을 통한 수익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도체와는 달리 직접적인 음악,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저작권 수출 규모에 더해 관광, 농수산물, 가공식품,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점과 국가 이미지에 이바지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실로 최고의 수출 상품 중 하나는 바로 이 한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또 다른 영역에서도 고래가 되고 있다 전하는 것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비즈니스 전문지 포춘입니다. 포춘은 대한민국이 또 다른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한국의 다음 큰 수출 붐은 반도체나 K-팝 노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특집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논평을 기고한 사람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세우에서 고래로, 이친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입니다. 필자는 7월 27일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반도체도 선박도 한국 드라마도 아니었다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 분야는 바로 첨단 산업의 상징인 무기 수출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와 같은 회사 간에 탱크 1000대, 곡사포 600대, 전투기 50대 등의 구매 계약이 성사되면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었다고 한 말을 필자는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차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은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관심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대화에는 첨단 기술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필자는 전 세계가 한류나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또는 LG의 평면 TV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국의 다음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첨단 기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방산 수출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검증된 전략이라 평가했는데요. 그것은 미래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및 미래 성장 동력을 분석하고 정착하기 위한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었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은 민간과 정부의 재정을 모두 이롭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필자는 한화와 같은 한국 제조업체는 나토 시장에서 무기 수출 발판을 마련한 몇 안 되는 국제 무기 시스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은 사실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을 포함 나토 동맹에 무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면서 이는 2010년대까지 이 시장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한국의 인상적인 위협이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한 이 사업이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태세라는 것인데요. 우주 부문 역시 마찬가지라는 필자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누리호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또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대, 삼성 또는 대우 등의 거물급 기업들의 친환경 운송 분야를 언급하는 필자는 한국이 첨단 기술 판매 홍보의 일환으로 두 가지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언의 장점으로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가라앉으면서 한국은 중국의 개입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국가들과 기업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한국의 첨단 제품들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경쟁 제품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다는 필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제품은 한국의 동종 제품보다 기술면에서 앞서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최신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발전된 제품이면 족한데 이것을 한국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에서도 최전선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은 이 새로운 경쟁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자의 한국의 무기 수출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가 될 만한 소식도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명성이 급락하면서 아시아로의 무기 판매도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시아는 한때 러시아에게 가장 큰 무기 수출 시장 중 하나였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판매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필리핀은 서방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로 러시아와의 헬리콥터 거래를 중단했고,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무기와 더 멀어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동남아에서 최고였던 시대는 끝났다는 싱가포르 안보 전문가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당하면서 러시아에서 제조한 군용 무기들의 품질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에게 파괴된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헬리콥터 등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해오던 것과 똑같은 무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무기 홍보에 간접적으로 재앙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트기는 러시아의 가장 수익성 좋은 방산 수출품이었지만 지난 4월 4대 이상이 대공미사일에 격추되면서 타격을 입어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고 확대해왔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성 부분과 함께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 무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러시아의 이런 무기 판매 감소로 인한 수해를 입을 국가로 베트남을 공략하려고 하는 프랑스와 함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발전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런 전망과 더불어 실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국의 새로운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무기 계약을 한 폴란드는 물론 큰 관심을 보인다는 슬로바키아에 이어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과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인도 역시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전투 탱크 구매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가장 유리한 국가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군은 높은 고도 지역에서 더 빠른 배치와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전차의 도입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으며,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중국군을 축출하고 작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전차를 배치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으나 경전차가 없어서 무겁고 더 큰 탱크를 사용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인도의 탱크들은 고지대 환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평원과 사막에서 효과적인 반면 중국은 전투에 사용되는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경전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는 인도군의 탱크들이 어렵게 통과하는 지역을 중국 탱크들은 쉽게 통과해버리는 군사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인도 육군은 2021년 중국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경전차 350대 조달 프로젝트를 요청했고, 지난 3월 인도 정부는 예비 승인을 하였으며 러시아 탱크가 주요 후보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 탱크를 구매하지 않고 대신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다른 국가의 경전차를 물색 중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업체가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이며 인도 방산업체인 라스넨 투브로와 한화디펜스가 경전차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는 한화디펜스가 인도군에 K-21 105 경전차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모델은 기동성은 물론 제작비까지 저렴한 장점이 있다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최첨단 기술은 준비되어 있던 상황에 러시아, 중국과 연계된 국제정세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방위 산업의 성장 그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일방적인 미국, 서방과의 관계를 가져가면 다른 산업군에서는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른 현명한 대처가 핵심인데요. 미중 갈등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을 직격으로 때리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감축법은 물론이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국제정세로 세계적 불황이 예고되는 시점이기에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경쟁력에 더해 정부의 외교, 경제, 안보적 역량 역시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이죠. 아무쪼록 새롭게 떠오르는 방위 산업은 물론 반도체, 한류와 같은 독보적인 수출 산업군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